자기의 존재감, 자존감, 자존이 강화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명확합니다. 행복의 본질입니다. 상식, 허구, 거짓에 지배당했던 기존 인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겸허함, 겸손함,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존엄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겠다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인간 행복의 본질, 이 자존은 결국 누가 지키는 겁니까? 스스로 지키죠. 압도적인 객관적 환경, 사회적 소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사회적 환경이 나의 개인의 존엄을 이렇게 유인할 때 저항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모든 출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인식이 정확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진실을 추구하겠다. 내 공동체의 진실을 추구하겠다. 사회적 가치를 내가 지키겠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 진선미 5가지입니다. 윤리, 도덕,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진선미, 윤리, 도덕 얼마나 당연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무시될 때 자신이 무시당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평화의 노력이고 이런 노력입니다. 분단체제는 그것을 계속 허무는 공동체를 건절해서 근본에서 흔들어버리고 있는 체제가 바로 분단체제예요. 가장 큰 거짓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체계를 유린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일은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평화가 통일이다. 남과 북의 평화공동 평화는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냥 통일 홈페이지에 민족 동북 통일 방안 포털에 치면 나옵니다. 34년 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안 가르칩니다. 이런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자체를 잘 모르죠. 이건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합니다. 통일은 사건이 아니에요. 순간이 아닙니다. 50년 진짜 오랜 남과 북의 화해 협력, 친해지는 과정. 적대를 끝내고 전쟁 끝내고 친해지는 수십 년의 과정. 수십 년은 30년이 될 수도 50년이 될 수도 더 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완벽히 친해졌을 때 체제가 제도를 이제 섞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남과 북이 선거를 통해서 최종 통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오랜 평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은 평화이죠. 평화가 통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진짜 잘 만들어 두고도 안 가르쳐요. 온 국민들이 통일을 사건처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국책을 잡아먹는 것처럼 내일 당장 국책에 수십만 수백만이 거짓대들이 내려온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똑똑한 국민들이 노, 안 할래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통일의 개념과 과정을 가르치면 다들 박수칩니다. 안 가르친다는 거죠.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 남측의 연합제안과 2단계입니다.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통일 방안 합의는 89년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 당시 허당 그 합의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남북 간에는 합의한 통일 방안도 있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합의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못 알아요. 통일 교육을 하면은 쉽게 다가갈 텐데 안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통일 비용론. 통일하게 되면은 1인당 수천만, 수백만 원씩 통일 비용 분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거짓 통일 담론을 만들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남과 북이 통일하게 되면은 수천, 수백만 원 엄청난 돈 든다고, 엄청 혼란이 온다고 통일 비용론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뉴스의 학자들이, 언론사들이 발표했던 그 많은 재정적 지원은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통일 비용론을 유포시켰던 주 세력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많은 의용학자들을 돈을 줘가지고 그런 용역을 하고 발표시키고 학술대회 시키고 여론화시키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 놀랍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요.
통일 비용론의 그 허구성을 일본이 작업해서 그렇게 여론화시켰다는 자체를 몰라요. 분단체제는 뭐죠? 분단체제가 뭘까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 끊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그랬죠. 전쟁 상태의 종전선언 정도면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정상성들이 내려먹이는 거예요. 또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는 최소한 70년대 이 전쟁 체제를 끝내는 것, 종전선언하는 것.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자, 올해 안에 평화적 체계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남북이 당사자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겠다고 합의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아갔어요. 이게 분단의 본질이죠. 우리가 전쟁 끝내겠다는데, 최소한 전쟁은 좀 끝내자, 전쟁 끝내겠다는데, 안 돼! 너네들 전쟁 상태로 머물러야 돼. 그래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주권자라고. 저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니들 그러면 안 되라고 왜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언론사들은 왜 아무 이야기 안 합니까? 국회 정치인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미국이 반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약속이 안 지켜졌다. 미국 그럴 수 없어라고 단 한 명도 비판하지 않아요. 왜? 미국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매장 당하죠. 두렵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두려우면 우리는 계속 그냥 이래 살면 됩니다. 좋죠?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엄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거잖아요. 몰랐지만 아는 순간 꼭 평화가 통일이구나. 우리가 평화가 통일이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남과 북이 자, 이건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 민족 공동 통일방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1년에 딱 1시간이라도 가르치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남과 북이 6.15 공동 합의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딱 10분만 가르치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평화가 통일이고 다른 것 차이에 대해서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봤어요. 남과 북이 14년간 한 공간에서 살아봤는데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허폐가 디비져요. 진짜. 왜 허폐가 디비집니까? 북한 학자인데, 통일평화 연구원 학자인데, 진실을 추구하는데, 국제에 가서 개성에서 대북 협상을 전담하면서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 북측 사람들과의 일상에서 늘 만나는 북측 사람들이 있고 북측 사회가 있고 북측 세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서울만 내려오면 이 모습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극단적으로 달라요. 여기에 진실이 있는데 이 상식은 진실을 완벽하게 부정해요. 그게 분단체제예요. 거짓 통일병론 일본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이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개념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왜 싸우죠? 왜 저때 정합니까? 적이기 때문입니다. 동포들은 적입니다. 왜 적입니까? 북은 왜 적일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협정 체제.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자, 그런데 꼭 알고 계십시오. 이건 팩트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말입니다. 전쟁의 일시적 정지예요. 정전. 일시적 정지. 왜 일시적 정지인가? 곧바로 더 높은 정치협상을 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협상을 열어서 완벽한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일시적 정지의 휴전협정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위스 제네바 정치협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쪽으로는 반드시 스위스 제네바 정치협상을 통해서 종전평화협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휴전협정을 맺어놓고 바로 스위스에서 만나서 정치협상을 통해서 종전평화협정 다 해결해야 되는데 스위스에 제네바 정치협상이 안 가는 나라가 있어요. 누가 안 갔을까요?
미국은 안 가요. 누가 파악했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르죠? 휴전증 맺어놓고 바로 수행실장 열어서 종전평화증 다 체결하고 했는데, 스위스에서 만나게 했는데 미국은 안 갔어요. 판을 깨버렸어요. 그냥 전쟁 체제를 계속 두는 게 좋아요. 북은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미국에게 요구해요. 종전평화증을 좀 체결하셨죠. 적대를 끝내자,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감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쁜 새끼들이 무슨 평화를 이야기했어. 다 거짓말이야. 다 상식이지.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어떡하죠? 이 간격을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잡혀갑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순간, 미친나이 지금 이래 됩니다. 그게 분단 체제래요. 어떡하시겠어요? 진리가 조금씩이라도 넓혀집니다, 사실은. 자, 북이 적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은 말입니다. 전쟁의 제도화예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전선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 종전이라도 빨리 하자. 북이 적이기 때문이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전쟁 상태를 끝내는 순간 매우 쉽습니다.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우리는 왜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아닌 줄 아세요? 우리는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아니에요. 미국, 북한, 중국이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예요. 왜 우리가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끝까지. 난 안 해. 니들끼리 해. 그래서 남북은 아직도 전쟁을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남북만의 종전선언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휴전협정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면 해법이 보여요. 아, 남북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선언해버리면 돼요. 최소한 5천만 국민들의 기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남북이 지도자가 이미 약속했다, 실천하겠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북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와서 우리 때리 팹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공포가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953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력, 군사력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자기 존엄의식이 가장 높아요. 민주적 권리가 가장 강해요. 국민들은 만약에 남북이 하는데 미국이 대놓고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비정상성을 그렇게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5천년 한 공동체지만은 한 가족이지만 애놈입니다. 헌법 정신의 공포인데 전쟁 상태 휴전협정 체제, 분단 체제 속에서 저기더라. 이 이율 배반을 빨리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나본 북 체험해본 평화 통일의 미래창인데요.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14년간 남과 북이 6만 명이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4년간 살아보고 공적 위치에서 북측과의 모든 협상들을 하고 제 강도 모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서 만났던 북측 사람들 사진 안 보겠습니다. 만나면 끝.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질문할 거 없어요.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말입니다. 혹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무조건 만나보세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북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 없어요. 만나보세요. 개성공단입니다. 혹시 이거 불 여기 끌 수 있습니까? 100만 평 개성인데요. 그곳에서 4년간 이렇게 북측 의원들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함께 남북이 함께 일을 해요. 2003년도에 착공했고요.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어요. 14년간 가동시켰어요. 북측의 노동자가 총 5만 5천 명이 있었어요. 2015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측 노동자 전체 5만 5천 명 1년 전체 평균 총액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임금 토탈 5만 5천 명 1년간 개성에서 다 받았던 전체 임금
900억 원. 900억 원입니다. 큰 돈입니까? 5만 5천 명, 1년간. 잘 모르겠죠. 하여튼 900억 원이면 1억 달러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그 5만 5천 명 일을 해가지고 2015년 한 해 동안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량의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얼마를 생산했을까요? 90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죠. 임금을 주고. 50억 달러를 생산했어요. 이거 누가 닫았죠? 누가 닫았는지 잘 모르십니까? 박근혜가 닫았습니다. 우리가 닫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900억 원 임금만 주면 되는데 50억 달러를 벌어오는데 50배 남는 장사인데 우리가 닫았어요. 왜 닫았죠? 북촌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북이 갈취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대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북청 노동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받았을까? 2004년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이 6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일당이 아니고 한 달 6만 원입니다. 제일 많이 받았을 때 2015년 기준으로 15만 원. 30% 국가가 공제해요. 30%. 왜?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 시켜야 되니까. 그거 떼고 11만 원 정도 받아봤어요.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죠? 충분히 먹고 삽니다. 왜? 어차피 국가는 그들의 살림살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자, 11만 원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가 삥땅을 쳐서 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닫았어요.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 현장을 찍혀도 우리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왜 분노가 터지느냐? 다시 그렇게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존엄 높은 5천만 국민들의 외리를 완벽하게 거짓으로 유린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엄들이 마음껏 유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단체제예요. 그러나 그곳을 살았던 5만 5천 명 북촌 노동자들과 남측의 약 6만 명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형제보다 더. 늘 같이 일을 해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북을 만나요. 북측 사람들의 그 태도, 따로 북측 사회에 의해 북측 사람들의 가치 규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들으셔야 돼요. 2,800만이 살아가는데요. 국내 돈은 0.1% 말고 진짜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함께 일했던 그곳에서의 일상들. 저는 마지막 들어갔던 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있었죠. 2018년 개성동 관리위원장 할 때, 재단 이사장 할 때 말입니다. 2018년, 2019년 1월, 2월 마지막에 들어갔네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 보고 왔던 게 2019년 2월이네요. 그렇게 다친 지 2016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에서는 안 열리겠죠. 남과 북이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입니다. 봄, 가을로 체육대회입니다. 제가 공 차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공은 왜 차는 줄 아십니까, 이거? 족구 이거 왜 할까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술 먹기 위해서 합니다. 술을 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습니까? 친해지려고. 북측 사람들은 친해지려고. 한잔 해야 4년간 어땠을까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북, 완벽히 모르는 북, 눈물 나는 북, 정, 사랑, 진짜 사람. 북측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우리하고 완벽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남북이 함께 점심시간 늘 함께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14년이었어요. 몇 분 만에 닫은 줄 아세요, 이거? 설날 우리 다 설날 내려와가지고 설 연휴 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30분 만에 닫았어요. 설 쉬고 있는데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30분 만에 닫았어요. 30분 만에. 그럼 여기 14년간 투자했던 기업도 어떻게 되죠? 그들의 존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리스크 남수도 없이 투자했냐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정보를 믿고 들어갔는데 남북이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남북이 함께 망년에 송년회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개성에 있었던 남측의 주지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회사에서 개성 가서 근무를 갔는데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는데 가서만 완벽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너무 몰랐던 진짜 복을 본 거예요. 북쪽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가치, 기본, 태도, 윤리, 도덕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쓴 책에도 지금 들어가는데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야 행복이 뭐냐? 이런 토론을 한다. 야 민주주의가 뭔데? 니들의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다르잖아. 민주주의 뭐고? 이런 토론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런 충격일 거예요. 가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가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한다고? 미친 거 아이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할걸요? 왜? 북은 그런 건 절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의학적 통제체제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거짓이에요, 그건. 이 말 자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저 사람은 목소리 커가지고 왜 저러지? 그래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군단은 전쟁을 안 끝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단절시키죠. 못 만나게 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드라마, 영화를 다 봐요. 북측의 자료를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안 돼. 왜 그래야 되죠? 그거 보면은 어떻게 잘못됩니까? 개성에서의 일선들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란 책에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시간이 지금 5년 전 북측의 사진들이 제가 보겠습니다. 5년 전 학교의 모습입니다. 막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오기 전에 북측을 여행했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찍었던 사람들. 다음 주는 진천교 대표가 동해TV 진천교 대표 북측에 찍었던 사진들부터 주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늘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 북측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면 안 되죠. 꾀죄죄하고 막 엄청나게 막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2015년 사진입니다. 2015년 사진.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북측의 청년들 모습인데요. 재미있죠? 질문. 이 인라인 스케이트가 어디서 났을까요? 국가가 다 공급해버립니다. 참 쉽죠? 공급하면 돼요, 공급. 잘 사는 데는 타고, 잘 못 사는 데는 못 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공급. 북측에서 소위 말하는 월급에 해당되는 생활비가 가장 적은 계층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사회적 예우는 가장 존경을 받지만 생활비는 가장 낮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종입니다. 잠수부, 탐부, 건설 현장의 기술 일꾼 등. 하여튼 가족들의 모습, 아이들, 동물원에 가서 노는 모습들, 결혼식,披露宴, 이런 사진들, 북을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가족들, 을밀대에서 사진 찍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사진을 찍어주고, 지금쯤 북측에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 한 몇 대 정도 될까요? 5년 전에 보통 한 700만 대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뭐. 스마트폰 대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북측 애들도 스마트폰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죠. 그냥 늙어져서 아무 때서나 아침 운동하는, 이거 2015년 사진입니다. 8년 전 사진입니다. 여기 애완동물 보입니까? 펫 많이 키웁니다. 저도 펫을 키우는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모습들.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납치하는 사람들, 아침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모습들. 아침 학교 가는 대학생들 모습이고요.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 관념 속에 둘 게 아니고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2015년 사진입니다. 국가 공급 체계 플러스 여벌의 추가적인 수요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국가가 쌀, 밀가루 같은 기본 인민 필수 소비 제품은 국가가 다 공급을 합니다. 예. 참 낯선 사진들이죠. 지난해 올라갔습니다. 80몇 층이죠. 국가를 개변시키고 있어요. 왜 개변시키는 줄 아십니까? 미국과의 실질적인 전쟁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고성의 목소리 듣는 것과 사실은 전쟁이 없다고 봅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을 가진 나라는 공격받지 않죠. 네. 이 사진들은 그냥 이건 이제 군 비행장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남색 협동농장 만들고 그 군 공항에다가 바로 그냥 협동농장 일하는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다 꾸몄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농촌 혁명을 하고 있어요. 농촌 혁명. 지금 국가가 공급하는 겁니다. 국가는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변화가 있구나. 난리가 났고 나서 진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3년 만에 다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개 엄청난 변화. 그런데 이 두 개에 대한 인식의 불변, 우리는 안 변해요. 분단체제는 분명히 작동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이 진짜 쉽지 않은가? 있어요. 전쟁 상태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북은 적입니다. 적이에요. 적이기 때문에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건데요.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동포가 되겠죠.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동학에서부터 140년의 역사를 분단에서 이야기하고 통일의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일제식민이 현재 진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도 그냥 맛만 봤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드리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학기 때문에 내용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들이, 그 상식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들을 이 아카데미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포털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챗GPT도 있고요. 유튜브도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진실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구조적인 무지를 다시 일깨워서 자존감을 키우고 존엄을 높일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분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은 요만큼도 없다라는 입장을 끝끝내 경계를 고수해 왔습니다. 주의 주장이라는 것은 관련 팩터들만 딱 나열하면 또 그런 인식이 가능하죠. 사실은 이 영역이 왜 어렵냐면요. 분단 공작에 대한 수많은 군사 기밀들은 다 불사질되었어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찾는 거는 어떤 거냐. 미 군정에 근무했던 미 국무성 관계자들 중에 애초에 미국도 초기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승만이냐 몽양이나 수많은 정치 세력 조만식이냐를 두고 자기들끼리 많은 이전 투구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승만이 갑자기 확 부각이 됩니다. 몽양 중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계열의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 국무소로 다 소환됩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은퇴하고 대학 교수로 가면서 쓰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공통 분모가 나와요. 어떤 분모냐? 미 군정의 대부분의 정책 실패는 한마디로 완벽히 당시의 조선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했다 그래요. 30년 식민지가 했던 일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상황,
특히 서울과 이쪽 상황을 거의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정책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관련된 분단의 과정 속에서 단독 정부냐 아니냐를 둘러싼 큰 틀은 이미 38선이 획정되었을 때부터 남측에 누가 들어오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만이 되든 누가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분단만 된다면 그 한반도의 분단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태평양의 전략 거점으로서 분단 체제를 두고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독점적 주의들을 계속 강화하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직접적인 식민지 점령 정책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매우 좀 나이스하게 직접 통치는 아니지만은 친미든 뭐든 그런 식으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고요. 단독 정부 과정 속에서의 미군정이 속였던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바빠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요.